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들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뭘까요? 우선 영상 잠시 보시죠. You're in the deepest sleep you'll be in all night, and the bedbugs are ready to strike. Bedbugs once lived in caves and sucked the blood of bats and your prehistoric ancestors. When we left our caves, so did they. They sneaked. 네, 좀 징그러워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집 안팎이 청결해서 이런 피해를 덜 입으면 다행입니다만은 눈에 띌 정도로 이 배드버그가 기어다니고 또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때는 심각합니다. 이 배드버그 문제로 소송까지 번진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팍 라브레아 아파트의 배드버그 사태.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형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 벌레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됐는데 되게 큰 아파트죠. 이게 무슨 소송이에요? 네, 이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팍라브레 아파트에서 이 벌레, 특히 배드버그 관련된 집단 소송이 있었습니다. 뭐 팍라브레 아파트라고 한다면 뭐 LA에 사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실 텐데요. 이 한인타운 서쪽 미라클 마일 지역에 뭐 그로브몰 남쪽 또 라크마 북쪽에 위치한 LA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타워와 가든으로 나뉘는데요. 타워는 한 18동 정도에 달하고요. 한 동이 굉장히 고층 아파트예요. 네. LA에서는 그런 고층 아파트가 요즘 지은 하이라이즈 콘도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맞습니다. 한국식 고층 아파트.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주민들이 많죠. 네, 전체 유닛 수로 따지면 네. 한 4,000 유닛 이상에 달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꽤 돼요. 한국 분들이. 네, 워낙 좋은 동네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또 시설도 좋고 나름 깨끗한 환경이기 때문에 한인들에게도 큰 인기고요. 그리고 이 행콕팍 초등학교, 학군이 좋은 데다가 이 아이들이 그래서 워낙 또 많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많이 살고 한국에서 온 주재원들 역시 뭐 팍라브레 아파트 많이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지금 시세로 따져보면 이 원베드룸에 한 2,500달러 수준으로 LA 지역 전체에서는 꽤 비싼 편입니다. 비싼 편이죠. 네. 네. 그게 이제 한인타운에서 뭐 트래픽 없으면 한 10분, 15분이면 오고 네. 그로브몰도 가깝고 이제 주거 환경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네. 이 팍 라브레아 아파트에 그런 배드버그나 각종 벌레들이 그렇게 많았나 보죠. 소송까지 있었던 거 보면. 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그쯤부터 이 팍라브레 아파트에 바퀴벌레 그리고 배드버그, 이 빈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에는 이 지역 언론 KTLA에서도 이와 관련된 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한 주민은 이사를 가서 한 달쯤 지난 뒤에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에 이어서 또 배드버그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니까 뭐 그 당장에는 벌레가 없어졌지만 3주쯤 후부터 또다시 벌레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주민 역시 이 배드버그 때문에 소독을 하고 마치 이사 가는 집처럼 이 짐과 가구를 모두 꽁꽁 싸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배드버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뷰 앱이죠. 옐프에도 뭐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 배드버그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 안에 상당수 세입자들이 이런 벌레와 관련해서 큰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벌레 때문에 배드버그 때문에 또는 뭐 바퀴벌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해서 무언가 요청을 하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고통이 이제 계속됐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이 거주자들이 팍 라브레아 아파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 팍라브레 아파트에 살았거나 아니면 현재도 살고 있는 8개 유닛의 16명 세입자들이 배드버그 관련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팍라브레 아파트 측은 사실 2008년부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상당수 주민들이 이 벌레가 나온다면서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계약
계약 완료하고 나가면서도 이 벌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팡라브레 아파트 측은 사실 이런 벌레 관련된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새 입자들을 새로 계속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나간 건 심지어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벌금까지 다 물어내고 그냥 나가버린 건 그 벌레 때문이었는데 네.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몰래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이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지난주 금요일인 15일에 이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네. 배심원 재판을 한 모양인데 배심원들이 판결을 어떻게 내렸나요? 네, 이 배심원단은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이 팡라브레 아파트 측이 원고에게 총 35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자 한 명당 뭐 적게는 4만 4천 달러부터 많게는 58만 달러까지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와, 뭐 58만 달러를 받게 되는 그분의 경우에는 뭐 어떤지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만 불, 몇십만 불씩 이렇게 많이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내려진 것 보면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 봐요. 네, 사실 배드버그에 물려서 뭐 치료를 받는다 하면은 뭐 많아봐야 한 2,200달러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많게는 58만 달러까지 보상금이 내려진 데는 그만큼 이 정신적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뭐 배드버그나 바퀴벌레 관련해서 당해본 분들은 아마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네. 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노이로제에 걸려서 그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아파트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 앞서도 잠깐 영상을 봤을 때 보니까 밤이 되니까 드디어 배드버그가 나와서 막 가서 이제 침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 살갗에 아주 미세한 침을 넣어서 피를 빨고 뭐 이랬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자다가 깨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적게는 수십 번 물릴 수도 있고 많게는 뭐 500번까지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이제 사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무리 내가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 막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있는데 아까 그 팡라브리아 그분들입니다. 얘기입니다. 네. 계약 기간 중간에 뭐 계약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나가버리고 또 결국 디파짓도 못 받고 막 이런 걸 감수하고도 나가버렸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상황이? 아무래도 그걸 참지 못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나가게 되는 건데요.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뭐 아파트에서 보상을 받는 게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가끔가다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이 계약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 측에선 보상은커녕 뭐 남은 렌트비를 다 내고 가라. 뭐 아니면 벌금을 물어라라고 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뭐 이와 관련해서 이 변호사들, 전문가들은 벌레가 나타나면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러면은 이제 입주자의 입장에서 좀 알아두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아파트 측과 해결하려고 시도한 거, 근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게 어렵다면 이런 증거물들을 뭐 정부 기관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주택국 같은데 네. 뭐 신고하겠다라고 입장을 잘 전달을 하고요. 그래도 아파트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스몰 클레임을 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개인이 이사를 가면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스몰 클레임까지 거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사실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죠. 네, 그게 이제 개인일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팡라브레아는 워낙 입주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집단 소송으로 가서 이번에 이런 배상을 받게 된 모양인데 네.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또 이제 그 테넌트의 입장에서는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사진을 찍어봤다고 해도 그게 정확하게 그런 건지도 입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좀 억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 알아둬야 될 점이 또 있다면요. 네,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다는 입장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가 갑자기 벌레가 나온다고 하니까 괜히 세입자들이 벌레를 옮겨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나요? 뭐 이사하면서 무슨 퍼니처 같은 곳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 만약에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면 다 파기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걸 궁금해하는 이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패스트 컨트롤 조항에 따라서 역시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벌레가 이전에 나왔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계약을 파기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입주자 입장에서도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네요. 네. 네, 남에게 빌붙어서 공짜로 무엇이든 해결하려는 사람을 우리는 빈대 붙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도 옛말에 이 빈대는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죠. 박완서 씨의 소설에는 초가 삼간 타는 것보다 빈대 타 죽는 것만 시원해한다라는 비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다 태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그런 거 보면 이 빈대가 문적거리였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청결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좋은 약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팍 라브레아 아파트 측이 그렇게 큰 배상을 결국 하게 된 데에는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제때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빈대를 통해서 얻은 오늘 밤 교훈입니다. 오늘 이슈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